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명의교수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발달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분석적 심리학적 원인론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좀 더 전개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발달하죠. 어려서부터 몸도 발달하고 정신도 발달합니다. 이 발달 과정에서 이제 노이로제가 생기고 또 동성애도 생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발달 이론은 이제 과거 경험, 그러니까 자인이냐 양육이냐에서부터 과거 경험, 내면적 갈등, 특히 어릴 때 성적 갈등, 트라우마가 이제 무의식화예요. 무의식화는 자기도 모르죠. 이런 것이 내면에 이제 쌓여서 그것이 밖으로 바로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하니까 방어해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인정해 줄 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훌륭하죠. 어떤 데는 과격해서 병이라고 이름을 듣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릴 때 태어나죠. 이게 엄마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때 엄마, 자식, 아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애가 상처를 받죠. 이 엄마 젖먹이 때 상처는요, 애는 전혀 기억 못하지만 그 뇌 속에 자기는 거부당했다. 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그런 임프레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커서도 항상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좋아할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대소변 가리기 할 때는 자율성, 그 다음에 이제 남근기 때 아버지, 엄마, 아기, 이게 삼각관계, 가족 이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는 이런 그 놀이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이제 기술이 재간이 있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축구를 잘하느냐, 싸움질을 잘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때입니다. 이때 그게 관심사예요. 예. 이때 이제 그 호모소셜리티가 이제 발전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놀고 여자애는 여자애들끼리 놀아요. 그 다음에 사춘기, 감정이 풍부해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연애하고 짝을 찾고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중년이 되면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족적으로 생산적이 됩니다.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직장에서는 후배들 말 좀 기르고 또 생산성을 발휘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학자는 논문을 쓰고, 정치가는 정치를 잘하고, 이런 거 생산성을 보이다가 노인이 되면 은퇴해서 손자들하고 놀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가 전수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커서 엄마가 되고, 이래서 이제 인생이 돌아가죠. 이때 이제 엄마하고 아이 관계가 애착이라는 이런 그것 때문에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애착임을 이렇게 실패하거나 거부당하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자기 손가락을 빨아요. 자기 손가락을 빨아서 맞아요. 애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오토 에로티즘, 자기 몸을 사용하는 쾌락이죠. 이게 이제 크면은 이제 자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사랑 대신 엄마 같은 담요를 좋아하죠. 이걸 못 부리게 되면 나중에 물건 토착증이 됩니다. 이때는 섹스가 없지만은 나이가 들면 섹스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손가락 빨기도 섹스화가 되니까 이게 자위가 되고, 이 물건이 섹스화가 되면 패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신 분석적인 그런 그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그런 행동 중에 뭐가 잘못됐다면 그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걸 수정하는 재경험, 새로운 경험을 재경험하도록 해주는 거, 이것이 이제 정신 분석인데, 이 과정에서 노이로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발달 이론은 뭐냐면 그 섹스 문제는 빼고 정신성 발달, 무의식 이런 얘기를 잠깐 걷어내고 심플리 단순하게 어릴 때 어떤 어려운 경험을 했는가, 트라우마가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트라우마 중에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었느냐. 어릴 때는 그게 성적인 줄을 몰라요. 예?
어린 아이가 어른한테 성폭력을 당했으면 그때는 모릅니다. 그냥 아프기만 하고 그러죠. 근데 철이 들어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었다는 것을 회상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나는 뭐 버린 몸이라든가 나는 상처받은 몸. 하여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을, 이해할 만하지만 근데 본인도 잘 파악이 안 되는 어떤 고통, 그 트라우마가 이제 남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트라우마면 뭐 결혼하고 이런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대인관계에 좀 불편이 있겠죠. 하지만 성적인 트라우마를 받으면 이성관계에 이제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간에서는 이성 간의 인티마시, 친밀성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거북해요.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거북하고 빨리 피하고 싶고 어쩐지 남자가 좋다고 호감이 가는 건 있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묘한 관계가 이제 되죠. 그래서 어릴 때 상처가 결국은 동성애가 된다 하는 그 이론을 만들어서 특히 아버지의 관계가 문제다. 게이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치료자 앞에서 이제 그 동성애자가 어릴 때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테크닉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인터뷰 테크닉이라는 게 있죠. 정신치료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구사하면 언젠가는 그게 잘 진행되고 효과적이 되면 그 남성이 의사 앞에 자기 과거의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회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달 이론에 대면 동성애는 거의 남자 문제예요. 아까 말한 레스비아는 이렇게 심각하고 뭐 절대적이 아닌데 남자들의 경우는 게이의 경우는 심각하고 뭐 끝장을 본다 그러나요? 집요하고 또 잘 낫지도 않고 그리고 동성애를 100% 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은 유동성이 많아요. 그래서 남녀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남자가 문제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 섹스가 강력해서 모든 것을 오버라이드, 지배합니다. 사춘기 청소년은 그냥 생각 자체가 섹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때 성호르몬이 말해서 비유하자면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그 짧은 기간 한 1, 2년 사이에 애들이 변해요. 몸이 변해요. 뭐 털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성기가 커지고 이러니까 자기도 감당이 안 되죠. 그런데다가 그냥 걸핏하면 이제 성욕을 느껴요. 뭐 어릴 때는 뭐 건들기만 해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말하자면 성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 젊었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서 내버려 두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임신에 들어오고 막 이럴 수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걔들한테 인권 존중하라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청소년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때는 뇌는 미숙한 데다가 성욕은 터져날 듯이 많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애가 사람처럼 안 보인다 그럴까요? 아주 그냥 욕망의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걸핏하면 막 성을 내고 달겨들고 부모한테 이런 거 그게 다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근데 호르몬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막으면 안 되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막는 그런 또 그 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트랜스젠더가 또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지만 트랜스젠더 애한테요 남자가 안 되게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줘요. 그럼 남자가 18살, 20살이 돼도 여자애가 애 같아요.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만큼 이 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강력한 인간을 지배하는 행동을 지배하는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호르몬이다. 이게 자연, 네이처. 그래 인간의 본능은 뭐 성욕이다, 뭐 섹스가 본성이다, 본능이다라고 한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건 자연이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문제예요. 사춘기 때 섹스를 밝히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래서 이건 또 다른 문제. 하여튼 이는 성윤리에 해당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섹스가 중요하다는 말씀. 이때 사주기 때 섹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결정하는 이제 그런 그 중최대한 시기죠. 그 이제 정체성의 혼란 시대라고 또 말을 하는데 동성애가 되는 중요한 일이. 그 이걸 이제 지난번에 그 이 정신 분석에서 말하는 그 역동적 이론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